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시드니 기자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특징에 호주 전역 충격을 주제로 한 스토리입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드니 국제공항.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곳에서 한 호주 리포터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말한다. 놀랍도록 유사한 행동 패턴, 일정한 말투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반응 속도. 3초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구나. 그 리포터의 이름은 브랜든 파커. 그는 아시아 문화와 이민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드니 타임즈의 현장 취재 기자다. 그가 최근 주목한 현장은 바로 공항이었다. 팬데믹 이후 다시 붐비기 시작한 국제선 터미널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이 어떤 행동 특징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던 중 그는 유난히 한결같은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줄을 설 때부터 다릅니다. 브랜드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히 휴대폰을 보며 줄을 서거나 좌우를 살피며 주변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줄을 서는 순간 자신의 위치와 순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누가 뒤에 있는지, 앞 사람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따라가야 할지를 거의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더 놀라운 건 그들끼리는 말 한마디 없이도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눈빛 한 번, 고개 끄덕임 한 번이면 서로의 의사를 공유하죠. 이 광경은 브랜든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후 2주간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행동 관찰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들만의 무언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 시간에 대한 민감함. 탑승 시작 시간 전 10분이면 이미 대다수 한국인 탑승객은 정확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방송이 나오면 그 내용에 모두가 즉시 집중하고 주변 사람에게 내용을 짧고 빠르게 전달한다. 둘째, 공동체적 태도. 공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길을 잃은 노인이나 짐을 혼자 옮기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국인은 먼저 다가간다. 묻지 않고 돕는다. 도움받은 외국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한다. 셋째, 반응 속도와 언어 반사. 한국어로 이름이 불리거나 모국어 톤의 말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누군가 한국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타지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감각이 깃든 행동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공항 직원들도 서서히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말했다. 한국인 여행객은 예측 가능하고 질서를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시드니 공항 내부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초 한국어 응대 과정이 자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짐 찾는 곳은 어디인가요? 환승 게이트는 몇 번입니까? 같은 문장을 직원들이 먼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나 국가기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고마운 사람에겐 고마운 언어로 대하고 싶다. 브랜드는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냈다. 한국인은 질서를 문화로 여겼고 예의를 행동으로 실천했으며 함께 있다는 감각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진짜 한국인은 옷이나 말투가 아니라 행동으로 구별된다. 3초면 알 수 있다. 그들은 배려의 민족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 품격에 대한 강한 메시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한국인 같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브랜든이 본 건 외면이 아닌 내면이었다. 그리고 그 내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한국을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시드니 국제공항.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곳에서 한 호주 리포터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말한다. 놀랍도록 유사한 행동 패턴, 일정한 말투와 빠른 판단력,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반응 속도. 3초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이구나. 그 리포터의 이름은 브랜든 파커. 그는 아시아 문화와 이민자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드니 타임즈의 현장 취재 기자다. 그가 최근 주목한 현장은 바로 공항이었다. 팬데믹 이후 다시 붐비기 시작한 국제선 터미널에서 특정 국가 출신의 여행자들이 어떤 행동 특징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던 중 그는 유난히 한결같은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줄을 설 때부터 다릅니다. 브랜드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히 휴대폰을 보며 줄을 서거나 좌우를 살피며 주변을 의식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줄을 서는 순간 자신의 위치와 순서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누가 뒤에 있는지 앞 사람이 움직일 때 얼마만큼 따라가야 할지를 거의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더 놀라운 건 그들끼리는 말 한마디 없이도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눈빛 한 번, 고개 끄덕임 한 번이면 서로의 의사를 공유하죠. 이 광경은 브랜든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후 2주간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자만을 대상으로 행동 관찰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들만의 무언의 규칙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첫째, 시간에 대한 민감함. 탑승 시작 시간 전 10분이면 이미 대다수 한국인 탑승객은 정확한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라도 방송이 나오면 그 내용에 모두가 즉시 집중하고 주변 사람에게 내용을 짧고 빠르게 전달한다. 둘째, 공동체적 태도. 공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길을 잃은 노인이나 짐을 혼자 옮기기 어려운 사람에게 한국인은 먼저 다가간다. 묻지 않고 돕는다. 도움받은 외국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한다. 셋째, 반응 속도와 언어 반사. 한국어로 이름이 불리거나 모국어 톤의 말소리가 들리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누군가 한국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맞아요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 자연스러운 반응은 타지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감각이 깃든 행동이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공항 직원들도 서서히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말했다. 한국인 여행객은 예측 가능하고 질서를 지키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 시드니 공항 내부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초 한국어 응대 과정이 자발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짐 찾는 곳은 어디인가요? 환승 게이트는 몇 번입니까? 같은 문장을 직원들이 먼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나 국가기관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고마운 사람에겐 고마운 언어로 대하고 싶다. 브랜드는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썼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냈다. 한국인은 질서를 문화로 여겼고 예의를 행동으로 실천했으며 함께 있다는 감각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정리한다. 진짜 한국인은 옷이나 말투가 아니라 행동으로 구별된다.
3초면 알 수 있다. 그들은 배려의 민족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취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속 품격에 대한 강한 메시지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답게 행동하고 있는가?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사람 한국인 같아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 브랜든이 본 건 외면이 아닌 내면이었다. 그리고 그 내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하게 한국을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공항은 시작이었다. 도착과 출발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한국인은 질서와 배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잘 정돈된 여행자의 이미지였을 뿐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들이 떠난 그 다음 도착한 이후의 삶에서 한국인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호주 브리즈번 시청. 매주 목요일 저녁 열리는 다문화 커뮤니티 토론회에 특별한 변화를 이끈 이들이 있다. 그들은 호주에 정착한 이민 1세대 한국인들이다. 조용하지만 깊게 우리 사회에 스며든 한국인들의 태도는 우리의 기준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브리즈번 시의원 마이클 데이비스가 공식 회의록에 남긴 문장이다. 그는 회의에서 쓰레기 없는 공동체 운동을 소개하며 그 시작이 한인 마을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다른 커뮤니티는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했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골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 하나로. 그 행동은 곧 다른 커뮤니티로 번졌고 이제는 브리즈번 시민정리의 날로 확장되어 운영되고 있다. 호주 방송 ABC는 이를 보도하며 한류는 이제 드라마와 음악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서 비롯된 생활 속 혁명이다라고 표현했다. 도시는 한국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남기는 것은 콘텐츠나 소비력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다. 브랜든 파커,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인을 처음 주목했던 리포터는 이번엔 소셜미디어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최근 SNS에서 한국처럼 살아가기라는 트렌드가 조용히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한국인 이웃과 나눈 짧은 인사, 학교 행사에서 아이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는 방식, 공공장소에서 줄을 설 때의 배려가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예쁜 행동이 아닌 사회적 정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건 문화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정리했다.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드니 시내의 한 카페 주인은 자신의 단골 손님 중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자신의 자리 정리까지 하고 가는 한국인 부부에 대해 말한다. 그분들이 앉았던 자리는 늘 깨끗하고 조용하고 편안해요. 그런 손님은 흔치 않죠.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 쌓여 한국인은 다르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이제 본격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대학의 교육학과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고 공공 캠페인에선 한국인의 사례를 시민행동 모범으로 소개한다. 또한 브랜드는 이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중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확인했다. 학생들은 어떤 나라 사람처럼 살고 싶은가라는 주제에 서술형 답변을 썼다. 그중 가장 많이 등장한 국가는 한국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랬다. 서로를 먼저 배려하니까. 규칙을 지키면서도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국가 이미지가 아니다. 한국인의 일상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외교였다. 공항을 넘어 도시로
도시를 넘어 학교로, 학교를 넘어 개인의 일상으로 퍼진 이 작지만 강력한 한류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K-생활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K-생활은 화려한 의상이나 유행어가 아니라 소리 없이 질서를 지키고 먼저 손 내밀며 공동체 속에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아는 삶이다. 그 삶이 지금 호주를 바꾸고 있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한국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에게도 던져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혼잡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줄을 서며 자신의 자리뿐 아니라 남의 자리까지 정리하는 사람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익숙했으며 무엇보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 행동들이 모이고 쌓인 결과 지금 세계는 한국인의 생활 속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지 K-드라마나 K-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가 아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브랜든 파커, 이 시리즈의 시작부터 한국인을 관찰해온 호주 리포터는 이번엔 전 세계 외신 보도들을 모아 한국인의 행동 철학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에 착수했다. 그가 첫 번째로 주목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파리의 공공교통 시스템은 코로나 이후 질서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최근 서울의 지하철 운영 방식이 프랑스 교통청 내부 세미나의 정식 사례로 다뤄졌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국의 지하철은 기술보다 사람들의 습관에 의해 돌아간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 서기, 무음 모드로 통화 금지, 노약자석 비워두기 등은 법이 아닌 태도의 결과다. 이 발표는 유럽 여러 도시의 공공행정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를 모았다. 그들은 묻는다. 왜 한국인은 지켜야 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지키는가? 브랜드는 이어서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도심 쓰레기 배출량 감소 프로젝트의 담당자를 인터뷰했다. 우리는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단지 제도적 모델로 본 게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국민 개개인의 참여 자세였어요. 그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이자 신념이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한국이 만들어낸 행동 기반 철학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 철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브랜드는 한국인 이민자 공동체가 많은 미국 뉴욕 퀸즈로 향했다. 그곳에는 4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이민자 김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릴 땐 말이야, 밥 먹기 전에 어른께 인사하는 것도 당연했고 식당에서 손님이 오면 자리 내주는 것도 굳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했어. 그게 한국 사람다움이었지. 이 다움이라는 단어에 브랜드는 집중했다. 한국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듯한 행동들, 그 안에는 한국인다움이라는 묵직한 정체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감탄받고 있는 이유였다. 행동이 철학이 되고 철학이 문화가 되었으며 그 문화는 이제 국경을 넘어 다른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었다.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호주의 한 공립고등학교를 다시 찾았다. 그곳에는 한국식 질서 교육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파일럿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조용히 줄 서기 훈련, 공공장소에서 상대 존중하기, 먼저 인사하기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담당 교사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을 한국에서 보고 배웠죠. 그 이야기를 들은 브랜드는 카메라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진짜 한국인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지금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답게 살고 있는가? 그들은 국기를 들지 않았다. 그 어떤 외교 사절단도 아니었다. 뉴스에 나오는 외교관도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강하게, 가장 작지만 깊게 대한민국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국인들이었다. 시드니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관찰 하나가 어느덧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철학이 되기까지 이 시리즈가 다룬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의 태도였다. 호주 리포터 브랜든 파커는 5개월간 8개국을 돌아다니며 공항에서, 거리에서, 카페와 학교, 마을과 회의실에서 한국인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가 최종 보고서에 남긴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한국은 외교관이 아니라 시민으로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다. 이 보고서는 호주 외무부 내부 세미나에서 회자되었고 이후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의 문화정책 기획자들이 한국의 시민 외교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묻는다. 왜 한국인은 이토록 일상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고자 하는가?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그들은 그것을 의무가 아닌 예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한 대형 쇼핑센터에서 직원 교육 자료에 등장한 문장은 이렇다. 한국인 손님은 계산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돌려주세요. 그것은 문화 이상의 존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문장은 쇼핑센터 내부 매뉴얼을 바꿨고 지금은 일부 카운터에 감사합니다라는 한국어 문구가 직접 적혀 있다. 한국인의 인사는 그 자체로 일상 속 외교가 된 것이다. 도시의 질서를 바꾸고 학교의 교육을 바꾸며 기업의 응대 방식을 바꾸고 이웃의 인식을 바꾸는 것. 이 모든 것이 국가 간 외교보다 더 꾸준하고 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한국인 학부모가 아이의 생일에 반 전체에게 준비한 작은 간식을 나눠준 장면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분은 늘 조용히 행동했어요. 그리고 늘 먼저 인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를 잊지 않았죠. 그 태도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를 도울 땐 고맙습니다라는 한국어를 배우고 말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가장 정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전달하고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았다. 누가 보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해외 어딘가에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었다. 세계는 한국의 대통령보다 한국의 일상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에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응답하고 있다. 진짜 한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가장 예의 바르고 배려 깊고 정직한 이웃으로 남는다. 국기를 흔들지 않아도 외교 문서를 쓰지 않아도 그저 줄을 서고 인사하고 먼저 자리 양보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계와 교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상 속 외교를 가장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나라가 되었다.